김건희,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들의 방식, 그들의 사고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표절 논란을 일었던 김건희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아바타를 이용한 운수의 콘텐츠 개발, 선행 연구에 따른 이번 항목인 주역과 음양 오행에 대한 이해 부분. 김건희는 자신 스스로 무당보다 더 신기가 있다는 식으로 답을 할 정도로 무속적 주술에 심취되어 있었던 인물입니다. 불교에서는 방위를 담당하는 수호신을 말합니다. 사방을 지키는 사천어왕의 중앙의 신을 합해서 오방신이라고 합니다. 중앙과 동서남북을 지키는 신들을 뜻하는 건데요. 오방색은 그 수호신들이 뜻하는 음양오양의 오행을 색으로 나타내는 것으로서 목은 청, 금은 백, 화는 척, 수는 흑, 토는 황으로 대응된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음양오행, 오방신 등 무속적 주술을 믿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관점에서 오늘 썰을 풀어보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공식 엠블럼으로 아이고, 그래요. 죽은 사람을 염습할 때 쓰는 사동심결이라는 지적이 나왔었고요.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회가 공개한 엠블럼은 태극이 아닌 태극이 찢어지는 후 요동치는 형국 속에서 두 개의 혼백이 담긴 문양을 의미한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대통령실 앞에 5개의 기둥을 심어놨다고 해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종의 오방신 공사를 한 것이 아닌가 의혹을 일으키고 있는 건데요. 네. 대통령실 답변이 나왔거든요. 예. 네.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뭐 아니라고 하겠죠, 뭐. 답변할 수 없다가 답변입니다. 답변할 수 없다? 네. 오. 자료 제출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주역과 음행오행 등 여러 방면으로 공부한 사람이라고 소개한 분이 저희 열린검투에 제보를 해왔었는데요. 제보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설치한 이 5개의 관이 잘못 설치된 것 같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봐봐, 그분들 음양오행신을 오방신을 믿던 이분들 관점에서 내가 진짜 뭐 오방신이라는 관점에서만 생각해봐 보면은 안 좋은 일들 막 계속 연속되잖아요. 네네. 총선도 그러고 뭐도 일도 뭐 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오방을 쳤는데 흔히 말하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나쁜 기운을 받는 데를 쳤는데 왜 그럴까? 라는 것을 제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면은 나중에 그 대통령 집무실에 그 괴구조물 박혀 있는 걸 보면은 위치를 잘못 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대통령 집무실 기준으로 했을 때 밑에다 쳤거든요. 그 흔히 말 남쪽이죠. 아까 저기 동남 중서 북이라고 했죠. 중간에서 저쪽 서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집무실 관점에서는 뭔가 나쁜 기운을 막으려면 어느 쪽에 쳐야 될까요? 중앙에서 이쪽 서쪽으로 날라오니까 동쪽. 그래서 내가 보기엔 동쪽에다가 흙을 쌓고 나무를 받고 뭘 받고 위치가 잘못됐다. 내가 보기엔. 그렇게 애군을 막으려면은 방향이 중앙에서 서쪽으로 보니까 서쪽 입장에서는 서쪽 기준에서는 동쪽에다가 그걸 쳐야 되는데 네, 방향이 잘못돼서 남쪽에다 쳐놨더라 보니까 이건 뭐 탁 보고 위치가 잘못됐네. 제보자의 말에 의하면 오방신이나 음양오행을 믿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관점에서 보면 남쪽에다가 괴 구조물을 해놓은 게 실수라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윤석열 부부 입장에서는 총선 결과도 그렇고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거란 겁니다. 아, 이게 지들이 정치인이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네. 된 게 아니라 이거 잘못 놓아가지고 아이고. 잘 보실까요? 네. 음양오행의 가장 중요한 방위오행, 그 오행의 일반적 개념은 동남 중서북으로 기운이 흐른다는 겁니다. 아, 이렇게 즉, 이렇게. 그림상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기준으로 아래쪽인 남쪽에 쳤기 때문에 나쁜 기운을 막으려면은 동남 중서북으로 오방이 되어 있으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동쪽에다가 애곤을 맞는 오방신을 쳐야 합니다. 이렇게 그림에서 동쪽에서 중앙으로 오는 악의 기운을 막아야 하는데 엉뚱하게 한강 쪽인 이렇게 남쪽에다가 남쪽. 잘못 오방신을 쳤다라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 와중에 또 그걸 잘못 쳤어. 자, 그러면 대통령실 기준으로 한강 쪽인 남쪽 위성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위성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실 기준으로 아래쪽인 한강에 있는 남쪽 이곳에다가 저 괴구조물 5개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동남 중서북에 의한 방위 오행을 잘못 해석해서 오방신 공사를 설치한 겁니다. 그만 지금 공사를 했다면은 이것 때문에 공사를 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장담 조금 하건데 저희 이 방송이 나가고 나서 아마 저 구조물을 철거할 겁니다. 어머. 그리고 다른 위치에 그럼 그럴 수도 동쪽에. 있지. 네. 취재진이 촬영한 위치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기념식수를 했던 나무 인근이었습니다. 화면에 등장하는 공원 옆 공터는 대통령 전용 헬기장이고 보이는 공원은 과거에는 사방이 아주 높은 벽돌 담장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어느 날 담장을
3분의 1 높이로 낮추는 공사를 해서 그 상태로 지속되었다가 이후 한쪽에 담장만 남겨둔 채 나머지 3개면은 모두 철거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담장이 있던 자리에는 큰 나무들을 대신 심어 울타리 경계를 만들었으며 육군 서울사무소 왼편과 오른편 방향에 모두 5개의 관을 매설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관이 매설된 위치에는 사철나무가 빽빽하게 자라고 있었으며 사철나무들은 이 설치물의 자리와 거의 일치하는 장소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릎 높이 정도 돌출되어 보기 흉한 설치물을 사철나무를 심어 가려놓았습니다. 이런 구조물이 있다는 것을 용산을 출입하는 기자나 민원인들 그리고 일반 국민들에게 최대한 숨기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음양오행과 주역된 역수를 공부한 사람이라고 소개한 제보자 분께서는 이태원 사고에도 음양오행이 엿보인다고 합니다. 한번 아이고야. 하겠습니다. 그때 이태원 사고 났을 때 저는 그 자리가 우연히 서울 지도를 보다 보니까 이태원 자리가 딱 보니까 지금 그 대통령실이 있죠. 대통령 집무실이라고 하는데 네네네. 그 구글 지도를 보고 봐야 그 정확하게 듣는데 요 네이버 지도에는 안 나오고요. 네이버 다음엔 안 나와. 한남동 대통령 관저하고 네. 일직선으로 딱 그으면요 가운데 이태원역이 있어요. 또 다른 2개 포인트가 있는데 저쪽 거기를 이제 동서로 보고 이제 한남동이 동쪽이고 그다음에 서쪽은 대통령실이고 대통령실이고. 가운데는 이태원역이고 그 네. 이태원역 거기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일직선으로 네네. 에크로비스타가 있어요. 그 전에 살던 아크로비스타. 네. 네네. 자 그러면 다시 또 그만큼 거리로 해서 저 이태원역에서 위로 쭉 올라가잖아요. 네. 경복궁이 있어요. 예예. 그러면 이렇게 이제 십자가가 딱 그려져요. 제보자의 말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통령실하고 그 다음에 한남동 대통령 관저하고 일직선 선을 딱 그으면요 가운데 이태원역이 있습니다. 즉 이 포인트들을 동서로 보고 한남동이 동쪽이고 그 다음에 서쪽은 대통령실, 중앙은 이태원역이고요. 그리고 중앙 이태원역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 일직선으로 아크로비스타가 있습니다. 아크로비스타가 있어요. 전에 아크로비스타에서 윤석열 부부가 살았었죠. 네. 그만큼 거리로 해서 반대편 이태원역에서 위로 북쪽으로 올라가면 경복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십자가가 딱 그려진다는 뜻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왜 무슨 문제가 있냐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음양오행을 공부한 제보자의 말을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걸 왜 이태원역에서 사고 난 걸 이거 너무 이상하다라고 생각한 게 네. 음양오행이나 이쪽을 이렇게 조금 공부를 해본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우리가 흔히 방향을 얘기할 때 동서남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원래 음양오행에서는 그 방향의 흐름이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는 흐름. 그 흐름이 동남 중서북 이렇게 얘기해요. 동쪽에서 남쪽, 남쪽에서 중앙, 네. 중앙에서 서쪽, 서쪽에서 네. 북쪽, 이거 아, 이렇게 동남 돌아가는, 중서북 네. 그렇게 이렇게 돌도록 돼 있어요. 동남 중서북. 네. 예. 근데 일단 동쪽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동쪽이 한남동 관저잖아요. 네. 아까 말한 거에서 근데 이 한남동 관저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이때 딱 보니까 그전에는 몰랐는데 그 대통령 한남동 관저 밑에 GTX A 노선이 지나가요. 그치. 나중에 봤더니 네. 큰 동굴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렇죠. 예. 예. 그 보도 나왔어요. 네. 그래서 뭐 수맥이 뭐 생긴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예. 그러니까 제보자는 이태원역에서 대형 사고가 난 것이 너무 우연치고는 이상하다고 말을 하면서 음양오행에서는 기가 흐르는 방향의 흐름이 있는데 네. 보시는 것처럼 그 흐름이 동남 중서북으로 흐르는데 네. 즉 동쪽에서 남쪽, 남쪽에서 중앙, 좋아. 중앙에서 서쪽, 서쪽에서 이렇게 돌도록 하는데 동쪽이 한남동 관저잖아요. 네. 근데 이게 한남동 관저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저 대통령 한남동 관저 밑에 GTX A 노선이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럼 동굴이 생긴다는 거죠. 계속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게 풍수지리적으로 보면은 땅 밑에 있는 동굴은 엄청나게 안 좋은 자리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대통령 관저 땅 밑에 큰 터널이 있으면 그게 살풍을 일으키는 충살이라고 해서 죽음을 일으키는 충살에도 안 좋은 자리예요. 네네. 근데 실제로 보면은 대통령이 언제 입주를 했냐면은 2022년 제가 그때 찾아보기로는 11월 7일 날인가? 그때 맞아요. 저희도 찾아봤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강남 물날 진짜 100년 만에 강남 물난리가 나고 네. 그 다음에 이태원역 사고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들어간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이건 그냥 추론인데 아까 네. 동남 중서부로 흐른다고 그랬죠. 아, 예. 자, 동쪽에서 이분들이 이제 입주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머 밑에 터널이 살풍을 일으키는 터널이 있어요. 이게 주저주저 하고 있었는데 그냥 추론이지만은 인테리어 할 때 뭐 이상한 장치를 했을 수도 있겠다. 뭔가 네. 애군을 네. 저는 이것도 추론이에요. 네. 근데 그러고 있었는데 100년 만에 강남에 물난리가 난 거예요. 100년 만에 강남에 물난리가 난 것은 평소에 있는 일들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게 애군이 남쪽으로 간다. 아이고야. 네, 남쪽으로 간다. 근데 이제 조금 있다가 이태원역에서 이제 참사가 일어난 거죠. 자, 제보자는 대통령 관저 땅 밑에 큰 터널이 있으면 네. 풍수적으로 살풍을 일으키는 총살이라고 합니다. 김건희 입장에서는 뭔가 대통령 관저에 애군을 막아주는 주술적 장치를 했을 거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무슨 뭐 말뚝을 막던다든지 네, 뭐, 그리고 실제로 주부를 갖다 윤석열, 김건희 넣는다든지. 부부는 2022년 8월에 완공된 관저에 바로 입주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 나서 10월 29일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거예요. 다음 달인 11월 7일에 입주를 합니다. 즉 8월에 신림동, 강남 등에서 100년 만에 물난리가 나고 그 다음에 10월에 이태원역 사고가 나고 네. 그 다음에 11월에 관저로 들어간 겁니다. 제보자는 음양오행의 원리에 따라서 동남 중서북으로 기운의 방향이 흐르는데 네. 동쪽의 대통령 관저에 입주를 하려 하자 밑에 살풍을 일으키는 터널이 있어서 주저주저하고 있던 기간 동안에 출연이지만 관저 공사를 하면서 뭔가 이상한 주술적 장치를 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네.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네. 실제 저희 취재팀에도 관련 제보가 그 당시에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입증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들어가 봐야 알 수 있으니까. 그러는 사이에 100년 만에 신림동 강남 일대에서 물난리가 나고 네. 사람들이 희생되고 평소에 일어나지 않던 큰 재난이 일어나고 그랬던 겁니다. 100년 만에 강남에 물난리가 난 것은 평소에 있는 일들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 입장에서 혹시 애군이 이제 남쪽으로 갔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겠지요. 그림을 계속 보자면은 동남 중서북으로 흐른다고 그랬죠. 남쪽으로 갔나? 근데 이제 조금 있다가 중앙에 있는 요 이태원에서 이태원 대형 참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다음 서쪽 대통령실에 이태원 사고가 난 이후인 2023년 2월에서 4월경에 오방신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보자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아까 그 이태원역에 보면 가운데 자리라고 그랬잖아요. 보통 음양오행에서 가운데는 뭘 의미하냐면은 산맥, 대지, 땅 뭐 이런 걸 의미해요. 산악, 이게 산의 형태예요. 계곡이라는 뭐 그런 형태도 있고. 근데 그런 관점에서 그 참사난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곡하고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그분들 어떤 이 음양오행이나 뭐 흔히 말한 막 오방신을 믿든 이런 사람들 관점에서 보면은 애군이 우리가 여기서 뭘 해서 애군이 남쪽 갔다가 동쪽까지 지나갔구나 라고 하고 혹시 그 다음 11월 달에 이제 입주를 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너무 인테리어하고 입주한 시간이 너무 길었거든, 사실상. 그렇죠. 바로 안 들어가니까, 네. 네, 너무 길어서 말이 뭐 그때도 많았어요. 왜 안 들어가냐부터 해서 뭐 풍수 얘기도 있고 많이 많습니다. 방향이 어떻게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남, 중서북, 네. 서쪽이 어디예요? 대통령실, 네네. 대통령실이죠. 그러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 나쁜 기운이 어디로 가겠어요? 중에서 서로 가니까 서쪽으로 가죠. 이제 대통령실로 가야겠네. 대통령실로 가죠. 딱 대통령실로 가니까 이 나쁜 기운을 막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겠죠. 네. 거기 그 대통령 집무실에 보면은 네. 멀쩡한 담벼락을 허물고 거기다가 흙을 쌓은 다음에 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그 하수관 네네. 커다란 하수관을 거꾸로 5개를 박아서 그것도 하수관이 거꾸로 박으니까 이상하니까 사철나무를 이렇게 가렸다는 그런 게 있어서 이게 뭐 오방신을 믿냐 뭔 주술적 뭐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예, 저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근데 그걸 설치한 게 작년 2, 3, 4월 달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태원 사고 난 다음에. 네. 제보자는 이태원역이 가운데
중앙 자리고요. 네. 보시면 중앙이죠. 보통 음양오양에서 가운데 중앙을 토, 산맥, 산악, 뭐 대지, 땅 이런 걸 의미한다고 합니다. 네. 산악, 즉 산의 형태나 계곡의 형태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관점에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해밀턴 호텔 옆 골목 참사 자리는 계곡하고 비슷한 지형이라고 합니다. 아, 언덕 모양이니까. 비슷하죠? 네. 김건희 부부같이 음양오행이나 오방신을 믿는 사람들 관점에서 보면 네. 우리가 여기서 뭘 해서 애군이 남쪽 갔다가 동쪽까지 지나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11월 달에 입주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이제 나쁜 기운이 동남 중서북이니까 중앙에서 서쪽으로 갈 때니까 네. 서쪽에 대통령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대통령 부부 입장에서는 나쁜 기운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실에 이태원 참사 이후인 오방신을 설치했을 것이라는 네, 네. 추론이 성립된다는 겁니다. 그게 오방실이 있으면은 애군을 피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근데 지금 위치를 잘못 잡았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했던 행동들이 이게 시간 순으로 보면 맞는 거죠. 그 멀쩡한 담벼물 거 거기다가 흙을 싼 다음에 나무를 심고 그 이상한 하수관을 거꾸로 하수관은 지하에다 봤을 때 하수관을 거꾸로 박아놓고 그 안에 뭐 소가죽이 있니 뭐 어쩌니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괴 구조물, 그 집무실 앞에 괴 구조물도 음양오행이나 이런 거에 조금 뭉퉁하고 하면은 이게 흐름이 동남 중서북으로 흐르니까 서쪽에 나쁜 기운을 막아야겠다라는 관점에서 뭔가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이태원 사고가 났었을 때 제가 이태원 사고 나고 그 지인들한테 야 저쪽 방향이 이상해 그러면서 서쪽에다가 음양오행 믿거나 이거 하는 사람은 서쪽에다가 뭐 좀 설치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한 것은 흙하고 뭐 나무를 좀 물 같은 거 이렇게 개울 좀 설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음양오행의 기준에서 보면은 서쪽은 금이에요. 철. 여기에 상극 안 좋은 거 얘의 상극은 불이에요. 불이 금속을 녹여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뭐 나쁜 기운이 이쪽으로 온다 그러면 상극인 것들이 날아간다고 하면은 불이 날아갈 테고 불을 이길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물이잖아요. 그래서 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금속을 도와주는 것은 흙이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가운데 있는 흙. 그러니까 흙을 좀 이렇게 쌓고 뭔가 개울을 좀 놔야 되지 않나? 뭐 그거하고 나무를 또 심으면 좋겠는데 그 얘기는 금속이니까 이게 칼이나 검 그런 걸 또 의미하게 되는데 걔가 유일하게 힘을 잘 쓰는 게 나무예요. 나무를 팍 잘라버리죠. 그래서 나무 같은 것도 놓으면은 애군을 맞는데 내가 저게 1년 반 전인가 지인들한테 얘기했던 것을 진짜 그렇게 한 건가? 라는 또 의구심이 이렇게 조금 살짝 들더라고요, 보니까. 네네. 하수관을 거꾸로 5개를 박아놨다고 돼 있잖아요. 네네. 그 하수관을 거꾸로 박으면 그 안에 뭐가 있냐, 이제 이런 뭐 말들이 많은데, 이제 그냥 저는 제 개인적인 추론은 안에 아까 저 불을 이기려면 물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액체류가 있지 않을까? 이건 그냥 웃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려고 하면은 그 지키는 사람이 좋아하는 액체, 좋아하는 물건을 가장 연관되어 있는 걸 놔두면은 뭐 지킬 수 있다는 또 말들이 있어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 대통령님이 좋아하는 액체류가 뭐가 있어요? 우리 대통령님 술. 소주네요. 소주죠. 오, 그래요. 미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액체가 그대로 담긴 채 소주가 있었구나. 저희 취재팀이 발견했던 양평 김건희 선산 인근의 수상한 건물의 재단 앞에 놓인 소주. 잘 안 어떡해. 보이시겠지만 이 소주가 가득 차 있어요. 뚜껑만 연 거야 지금. 그때 저희가 얘기했었어요. 왜 마시지 않고 그대로 뒀을까? 맞습니다. 제보자는 끝으로 김건희와 윤석열은 원래는 서로 음양오행상으로는 맞지 않는 상극관계랍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김건희에게 종속되는 관계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네. 맞네요. 왜냐면 저는 소주만 왜 있나 그랬었거든요. 네. 고현석 같아요? 네네. 그 소주도 보고 액체도 왜 그러냐면은 그 한 가지 더 좀 알으셔야 되는 게 있다. 네네. 대통령님 생일이 1960년 12월 18일생이에요. 이거 음력으로 하면은 아마 이제 양음력 변환해서 이걸 사주팔자에다 이렇게 딱 넣으면은 음양오행 이 오방향에서 어떤 쪽 기운을
하고 나시냐면은 서쪽 아까 말한 금속의 기운. 그래서 용산을 그렇게 고집했던 이유도 서쪽의 기운을 타고 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서쪽의 기운을 타고 보통 이 금속하고 상생인 것은 이쪽 물이 상생관계예요. 왜냐면 금속이 오래 있으면은 뭐 여기에 물이 맺혀서 해서 이게 상생관계라고 또 얘기하거든요. 아까 음양오행의 원리에서 한 가지 또 보면은 우리 그 김건희 여사님은 제가 알기로 생년월일이 72년 9월 2일인가로 김 여사님은 이제 그 음양오행으로 해서 자꾸 이렇게 딱 하면은 저쪽 불자리에요, 불자리. 남쪽. 아까 저 금속하고 불하고 상극이 불이라고 했죠. 불을 그쵸, 아까 물이 있어야 되니까, 유수연 대통령은. 그게 왜 우리가 항상 좀 보는 모습이 대통령이 저 여사님한테 홀짝도 보다잖아요. 그렇죠. 네. 여사님의 불이니까 항상 녹여버릴 수가 있으니까. 불이면은, 그러네. 금속한테 안 좋은 것은 불이거든요. 금속한테. 삼극자리야 이런 거 그냥 기본 원리, 음양 오행 뭐 이거 기본 원리라. 그런 기본 원리 관점에서 또 보면은 또 그런 것도 좀 해석이 좀 되더라고요. 네. 아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음행오행상 네. 금속의 기운을 타고났기 때문에 네. 서쪽의 기운이 필요했던 거예요. 음. 그래서 국방부 청사 자리였던 용산 대통령 집무실 자리를 고집했다는 겁니다. 아. 금속하고 상생인 것이 물이랍니다. 네. 왜냐하면 금속이 오래 있으면 여기에 물이 맺혔다고 해서 이게 상생관계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요. 네. 그리고 불하고도 매우 안 좋다고 합니다. 금속을 녹여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건희의 생일을 음력으로 음행오행으로 분석을 하면 남쪽 불자리라고 합니다. 양력으로 1972년 9월 2일생, 음력으로 1972년 7월 25일생이거든요. 문제는 저희 방송에 나가고 난 이후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아봤는데 용산 대통령실 남쪽 앞에 설치했다라는 저 괴 구조물 5개가 철거됐다는 철거됐어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때 저희가 하면서 네. 방송 끝난 다음에 이거 한번 보자고 네. 그랬었잖아요. 다섯 개네. 아직 정확히 저희가 확인을 할 수는 없는 게 왜냐하면은 뭐 불가능하고. 공중에서 촬영을 할 수가 네. 없으니까. 그리고 현재 보시는 이 구글어스는 6개월마다 주기로 사진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구글어스의 좌표 해당 이미지에는 찍힌 연도와 날짜가 표기되는데 현재 이 구글어스의 용산 대통령실 장면은 2024년 3, 4월경에 찍은 겁니다. 앞으로 6개월 뒤에 보시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겠지요. 네. 이분은 계속해서 저희 취재팀에게 이번에 만약 제대로 동쪽에 애군을 막는 무언가를 설치했다라면 애군, 즉 악순환은 북으로 간다는 거예요. 네. 서쪽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제 선순환이 선한 기운이 올 것이라고 믿게 된다는 겁니다. 네. 대통령 집무실 기준으로 해서 이제 원래는 동쪽을 막아야 되는데 남쪽에 막아서 좀 잘못 막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래서 동쪽을 잘 막았다고 치면은 그냥 원리상으로 보면은 애군을 막겠죠. 그러면서 애군을 막을 테고 애군이 잘 막아지면은 거기가 이제 위치상으로 서쪽이잖아요. 막은 데는 동쪽이지만 크게 그 십자가로 보면 서쪽이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애군이 막아지고 이제 새로운 애군이 막아지니까 새로운 좋은 일들을 만들도록 해서 어차피 동남 중서북으로 흐르니까 항상 이렇게 똑같이 동남 중서북이니까 서에서 북으로 갔다가 북에서 동으로 갔다가 다시 남중 이렇게 쭉 돌거든요. 왜 선순환이란 말이 있고 악순환이란 말이 있잖아요. 아까도 제가 그 원인과 결과의 법칙, 인과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어떤 게 처음부터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이 안 좋은 것 때문에 또 안 좋은 것이 생기고 이 원인 때문에 이것이 또 이렇게 계속 긴 게 일이 악순환이 되는데 아까 한남동 관저부터 안 좋은 그런 기운이 있다 보니까 남쪽으로 갔다가 중앙 갔다가 지금 서쪽으로 가는데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이렇게 쭉 이렇게 도니까 계속 악순환이 연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하나 끊어줘야 돼요. 만약 동쪽에서 그냥 제대로 끊어줬다면 이쪽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안 좋은 일 다음에는 또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 건데 한번 선순환이 또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는 계속 또 선순환으로 도는 거예요. 네. 그 제보자의 말에 의하면은 동쪽에 그것도 아주 크게 제대로 윤 대통령의 애군을 끊어주는 것이 제대로 깊게 박히면 서쪽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선순환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시추 5개 시추공을 말하는 거구나. 대신에 이 악재는 어디로 가느냐? 북으로 가는 거예요. 북으로. 네, 북쪽. 그 전쟁하려고 또 그러는 거고. 이야. 정말 동해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까?
아니면 좀 더 스케일 크게 동쪽에 그것도 물이 아닌 소주가 아닌 바다로 된 동해에 5개의 기둥 시추봉을 세로로 박아서 애곤을 저 북으로 돌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 시추공에다가 용 그 스티커를 붙이는 겁니까?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확률이 10% 20%도 채 안 되는 일에 국민 혈세 수조 원을 쏟아붓는 상황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이 인내의 한계가 오신 거예요. 야, 내가 오늘 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그 영일만 시추 문제 그리고 북한과의 어떤 그 전쟁 불사 이게 다 이 주술로 하나로 통일할 납득이 되는 거예요, 납득이. 네. 만약 윤석열 김건희의 뜻대로 애군 용도로 오방신을 동해에 박아서 애군이 북으로 가서 전쟁이 난다라면 내년 2025년 가을에 통일하라 라는 천공의 말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그냥 되게 큰 판을 짜놓고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지금까지 썰 소설이었습니다. 예.